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이온큐 3배 상장 폐지 같은 이슈가 없어서 썸네일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갖고 있는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속슬도 반등을 해서 오랜만에 속슬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었어서 이야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옛날 사람 개그로 지난주에는 젠슨 왕이 도끼로 이마를 까고 이번 주에는 저커버그가 애플을 까면서 양자 컴퓨터도 끼워서 깐 곳을 또 까고 하면서 약간의 불안이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 섹터는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랬어야만 속이 시원했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진짜 허무함을 느끼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안 깐데 골라까는 상황이 나올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태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좋게 나오고 패도 내부 여론을 이끈다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라는 사람이 올해 3번에서 4번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을 이어오던 시장이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TSMC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서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상장 폐지와 함께 여러 이유로 하락했던 계좌 수익률도 반등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3대 지수 역시 지난주보다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일주일의 마켓맵을 보면 오랜만에 보기 좋은 색깔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의 하락이 이유가 없어서 의문의 하락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AI 시대에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애플이 언제까지 현재 위치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버스에 투자는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고른다면 애플을 골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애플은 너무 튼튼한 회사고 테슬람처럼 애플을 추종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가 뭘 하냐 하면서 집중 포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이유를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3위로 밀려났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스마트폰만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하향됐다는 이유로 많이 빠졌는데 여러 카드들이 있어서 다시 쭉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는 제가 쌀 때 발견을 했었는데 매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인텔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최고 재무 책임자가 공장과 제품 개발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단순한 찌라시는 아닌 것 같고, 인텔에 투자해야 했던 입장에서 인텔이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알던 순수 인텔은 사라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인텔은 이제 갖고 있지 않지만 덕분에 속쓰리 반등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황은 이렇고, 이번 주는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했는데 저커버그 이야기는 앞에서 했고요. 우주 발사체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 일본 같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블루 오리진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쪽도 경쟁이 심해지겠구나 라는 생각과 스페이스 X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주 시대가 열리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지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스타쉽도 발사를 했는데 우주선이 통신이 두절되고 공중에서 폭발을 했다는 소식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유튜브 생중계로 봤는데 추진체가 두 번째로 메카질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처음 성공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재미는 보장된다 라고 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TSMC 이야기와 인텔 얘기 앞에서 했고요. 다음으로 462% 폭등하더니 45% 급락, 불안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 기사인데 미국 기업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기업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웃겼는데, 미국 기업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양자 컴퓨터를 갖다 붙여서 투자하는 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온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에너지와 돈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장 폐지를 경험한 입장에서 462%가 올랐는데 45% 떨어졌으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재투자 금지, 6조 원 해외 주식 TR ETF 사라진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해외 지수 추종 ETF 중에 TR,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저도 소량 가지고 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금이 재투자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도 세금이 문제가 돼서 TR 상품이 없어지게 된다는 소식인데, 돈을 벌면 세금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이 있었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는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14%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인도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한 번씩 쳐다보려고 계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이 시작되고 수익률이 75%까지 떨어졌던 제 계좌는 다시 20% 넘게 상승하면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이 상승했고 아이온큐 3배의 레버리지가 사라진 것 말고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리얼티 인컴하고 이렇게 ETF 짜잘하게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속슬에 다시 물려서 3배에 물려도 급한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속슬이 다시 반등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전을 하기도 하고, 이 왼쪽 계좌는 꾸준히 평단을 낮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물타기 했던 수량 50주를 매도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고, 다시 내려가면 또 평단을 낮추면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TQQQ 따라가야죠. 그리고 삼성증권 계좌에서는 드디어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삼슬라의 상패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가볼 거고요. 일단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삼슬라 수익률도 반등을 했고, 이제 투자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우려와 달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매수가 대비해서도 주가는 올라 있지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평단이 21달러였었는데 12달러대까지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더 낮았을 거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3배에 투자하세요 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은 엄청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로 주기적으로 공개하진 않을 건데, 다른 증권사에서 삼슬라 수익 매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삼슬라의 성과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변동성으로 날아간 수익이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상장 폐지로 날아간 수익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단타로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고, 과연 제가 수익 매매를 하면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시하고 투자를 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원망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스윙 매매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중에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정답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6%였는데 다시 이렇게 양전환 됐습니다. 저는 언젠가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꾸준히 모아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하면서 공부하기 싫으면 이렇게 ETF만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 계좌의 상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월에 유튜브 수익이 입금이 될 텐데 그때 다시 수량을 늘려야 할 것 같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 TR 상품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 방향이 정해지면 바꾸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엄청난 폭풍이 와서 다 망가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빼고요. 이런 일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던 대로 투자를 이어나가 보려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